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돈에 대한 준비를 미루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마음의 평안도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고 가족관계도 흔들리며 마음의 평안은 쉽게 깨집니다. 이것은 내가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겪으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겠지. 집 한 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나 또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믿음만으로 건너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고 물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올랐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젊을 때는 한 달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워지고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있는 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분, 눈이 침침해 소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요. 돈이 좀 모이면 가려고요. 그러나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아픔조차 미루게 된다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아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지면 결국 자식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걸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부모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자존심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집값은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아이를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던 자식도 시간이 흐르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기류를 부모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위축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식사 한 끼 값이 신경 쓰이고 차 한 잔 값도 계산하게 됩니다. 몇 번 약속을 미루다 보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하루를 채웁니다. 사람은 원래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작은 모임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희망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년에게 내일은 두려움이 됩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나는 이 말을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산 사람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노년은 저절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일흔이 넘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가장 위험한 생각은 아직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마음 아프게 본 장면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넘기면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족하던 병원 방문이 어느새 두세 번이 됩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나가는 돈입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형외과에서 주사 한 번 맞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치과에 가면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눈이 침침해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당장 생명이 위급한 것은 아니니 조금 더 버텨보자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렇게 병을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더 큰 병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미룬 병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 말 속에는 한국 부모 세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었지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역할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든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사위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명절에 자식 집에 가는 일도 망설여집니다.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면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선뜻 약속을 잡지 못합니다. 밥 한 끼 값이 부담이 되고 차 한 잔 값도 아까워집니다. 몇 번 거절하다 보면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생깁니다. 사람은 원래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섭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사라지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세상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흐려지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모임도 취미도 외출도 줄어들고 결국 자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불안은 잠을 빼앗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서러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손주에게 넉넉히 용돈을 주고 싶어도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문화생활이나 취미를 시작하려다도 비용을 떠올리며 접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노년은 평생 애쓴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끝없는 절제와 계산 속에서 흘러갑니다. 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지금이라도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러 번 꺾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남는 상처는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직장의 기둥이었고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돈이 부족해지면 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입장이 됩니다.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안함이 먼저 앞섭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죄스러움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책임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어느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이 준 돈으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문만 열면 아는 얼굴이 있었고 시장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웃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문은 닫혀 있고 각자의 삶은 분주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자연히 바깥 활동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문화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휴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갈등도 없으니 마음이 편한 듯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정막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이어지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가 떠오르고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어디 나가고 싶어도 비용이 걸리고 배우고 싶어도 등록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머뭅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숨을 쉽니다. 여유가 없으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며 사는 삶은 사람을 점점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그림자마저 작아진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내가 쌓아온 태도라는 것을 돈이 부족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준비는 단순히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물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얻고 어떤 이는 어렵게 얻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작은 습관, 50대의 작은 결단, 60대의 작은 절제가 모여 노년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나는 인생의 흐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면 외롭다고 인정하십시오. 힘들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 편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바로잡는 일입니다. 먼저 연금과 관련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른 채 지냅니다. 막연히 있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막연함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혹시 아직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아보십시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돈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돈을 아끼게 해줍니다. 매일 걷는 일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힘을 얻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병을 미리 막는 것, 이것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히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알면 작은 치료로 끝날 일을 늦게 알면 큰 짐이 됩니다. 주거 문제도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쌓인 자리입니다. 함부로 처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려 결정하지 마십시오. 안정된 거처는 노년의 뿌리와 같습니다. 만약 집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지키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세상은 예전보다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일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돈을 벌자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무리가 되지 않는 만큼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면 돈도 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일은 언제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출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요금, 오래전에 가입해놓고 잊은 보험,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궁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일입니다. 작은 절제가 모여 큰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상금을 마련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도의 숨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만 내디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연금 확인, 내일은 통장 점검, 그 다음 날은 산책 한 바퀴. 이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새 길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실천이 바꿉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고 생각될수록 더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탓하기 쉬워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왜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정부도 이웃도 우리의 노년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노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이 뜨거웠다면 가을은 깊어야 하고 겨울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 계절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단단하게, 조금은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외롭다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십시오. 자존심이 상했다면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우십시오. 돈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이른에 운동을 시작해 80이 되어도 약을 거의 먹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연금에 늦게 가입했지만 끝내 매달 얼마라도 받게 되어 안도의 숨을 쉬는 분도 있었습니다. 환갑이 지나 경비 일을 시작해 손주에게 용돈을 주며 웃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도움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것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남기면 충분합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푼을 아끼고 오늘 한 걸음을 걷고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먼저 거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존엄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단단해서 존엄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유는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여유, 말의 여유, 표정의 여유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는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 속에서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외면한 사람에게는 시험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남은 세월을 단단히 붙잡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잘 살아냈다고